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터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렇죠. 거의 한 달 됐죠. 예. 네.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제 개인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3월 돼서야 찾아뵙게 됐네요. 회사 일도 좀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면세점과 이제 교보문고등 이제 새로운 채널에 이제 판매되다 보니까 신경 쓰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개인사도 있다 보니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같이 IT 업체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판매에는 좀 도움되지 않나요?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외국 관광객들이 안 왔고요. 그래요? 네, 또 오히려 이제 설날 연휴가 이제 껴 있으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만 다니지 않았나. 네,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좀 많이 왔는데 중국 관광객은 좀 안 왔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관광객이 안 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면세 매출을 이제 많이 차지하는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요? 네, 그 물건을 사서 이제 중국으로 가져가서 되파는 보따리상. 네, 그분들이 다 쉬느라. 그래요? 네, 실은 그분들이 면세점 매출의 많은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 안 온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보러 오신 분들도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평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면세점으로 서울로 오기보다는 그죠? 네. 또 원래는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회사들이 신년 맞이 선물 같은 거 많이 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들 올림픽 티켓을 사셨는지 그쪽에 대한 지출도 기업들이 많이 이제 못했죠. IT 쪽으로요. 타거스 가방을 사야 되는데 그 가방을 안 사고 그 돈을 모아서 다 올림픽 티켓을 사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지난번에 김옥수 대표님도 얘기하시던데 곧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이네요. 그리고 육사 지방 선거도 있고요. 네, 선거는 그래도 하루만 하니까 좀 낫지만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2주씩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죠. 저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가 가장 심했죠. 그때 제가 PD 회사에 있었는데 월드컵 열기 때문에 이제 PD를 아무도 안 사는. 그래요? 심지어 저희가 광고를 히딩크 기사 나온 옆에다 광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사요? 전혀. 그래서 그때 뼈저리 느꼈습니다. 절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는 마케팅을 안 하는 게 좋구나. 이번 월드컵 때는 차라리 해외여행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날씨 탓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세점 이런 데 가려면 날이 조금 덜 추워야 갈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유독 추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추웠죠. 그래도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소매 매출 감소 원인은 날씨를 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요. 더우면 더워서 쇼핑 안 하고 추우면 추워서 쇼핑 안 한다고 해서 일반 소매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많았죠. 미국 본사 사겠다는 꿈이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어쩌죠? 한 1, 2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신학기도 시작됐고 3월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한 1, 2년 더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혁준 대표님의 가상화폐 이야기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한 달 동안의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 좋지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가상화폐 시총이 약 4,500억 달러,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뭐 11,500달러 선에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가상화폐들은 실은 더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35% 미만이었는데 한 달 지난 지금은 이제 40%를 넘어섰어요.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한 다른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 다른 가상화폐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나마 이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뒤에 이제 더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가상화폐들에 대해서 대한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 나눌 텐데 예. 그래도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가상화폐의 시초잖아요. 예. 가장 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덜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상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예상을 클리파이라는 이제 웹봇 전문가를 통해서 예. 실은 올 2월 정도면 13,000불 정확하게는 13,888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이제 했었는데 888이었나요? 네. 아하. 근데 그게 실은 실패를 했죠. 틀린 것도 나왔고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유튜브나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요. 근데 실제로 2월 말 이제 종가가 이제 1,500달러였죠. 그러니까 한 15% 정도, 한 20% 정도는 이제 못 미친 거죠. 클리프하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화가 났을 텐데 클리프하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아직 지금 공식적인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아직 없어요. 아마. 잠적한 거 아니에요? 잠적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의견을 낼지. 네. 왠지 클리프 행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보니까요 가상화폐 거래량도 엄청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 금액 모두 현격하게 감소를 했죠. 원래는 이제 올 2월경부터 신규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죠. 역시 클리프하이 예상으로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작년까지보다 2-3% 정도밖에 안 됐지만 10% 이상 이제 진입하게 되면 상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최근 거래 금액을 보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거래액이죠. 이제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이제 올해 1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17,000달러였고 24시간 동안 거래액이 약 23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였죠.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이때 아마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두 달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1,500달러로 약 35% 정도 하락했지만 그 거래액이 불과 이제 6억 1천만 달러, 한 6,700억 정도로 이제 한 7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거래 금액이요. 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18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에 하루에 이제 처리된 거래가 약 5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 49만 건 3월 6일 기준으로 이제 20만 건 거의 60% 정도 하락을 했죠. 이렇게 거래량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락장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피로도가 그러니까 하락폭이 컸죠. 거래액 자체가. 비트코인 비슷한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이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가상화폐인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더리움도 이제 1월 21일 종가 이제 1,283달러일 때 24시간 거래량이 약 9억 3천만 달러, 한 1조 정도 됐죠. 근데 지금 두 달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금 거래 금액은 약 886달러로 한 3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거래액은 역시 이제 1억 8천만 달러, 2천억 정도로 최고점에 비해서 이제 무려 80% 정도 거래 금액이 감소를 한 거죠. 이더리움이 더 아작났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구간이 명관이고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다 하락폭이 역시 비트코인보다 더 높았죠. 해외 팟캐스터들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좋은 장이 갖고 이제 계속 하락장 아니면 약세장이 지금 계속 지금 3월 한 달 동안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옹호했던 분들도 약간 비관적으로 돌아온 분도 있고 그동안에 비관론을 펼쳤지만 이제 워낙 기세가 높았기 때문에 눌려 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자신감 있게 이제 본인의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이제 바닥을 쳤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러면서 또 긍정론을 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아직 여전히 많죠. 뭐 아직까지 100만 불 고소하시는 메카피 회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요? 100만 불 찍으면은 본인의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메가피면 보안업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아마 제가 이게 투자회사 사장인 것 같아요. 어떤 험한 말을 하셨길래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삐 처리를 하시는 거죠? 어떤 얘기들이 해외 팟캐스터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일단 빌 게이츠 과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셨던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월 27일 열렸던 AMA Ask Me Anything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가 봐요. 어허. 거기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의견을 여쭤보니 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워드나 이런 것도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실은 작년 말 기점으로 이제 다시 판매를 중단했고요. 아하.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도입이 굉장히 빨랐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특히 이제 범죄에 악용된다는 부분이 이제 좀 부각하면서 정부가 또 개입하기도 힘들 뿐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좀 반대 의견을 이제 표명했죠. 특히 이제 가상화폐 기술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상당히 섬뜩한 표현까지 했죠. 아니 가상화폐 기술이랑 죽음이랑 뭔 관련이 있대요? 아마 이제 이걸로 이 투자에서 손실 낸 투자자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게 아닌가. 국내에도 몇 건이 있었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하락폭이 뭐 20%가 아니고 50%, 60%, 70%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가끔씩 이제 언급하는 이제 짐 리카드라는 경제학자죠.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펼쳤는데 이번 2월달 열렸던 캠브리지 하우스에서 주최한 VRIC 경제총회연 나봐요. 그쪽 강연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상당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가상화폐나 뭐 블록체인 이런 이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걸 이제 주문하고 있죠. 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 가상화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상화폐에서 나오는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해를 해야만 이 기술이 성공하는지 할지 못할지 알 수 있다. 그런 의견부터 해서 가상화폐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용하는 화폐들의 가치가 모두 다르듯이 뭐 미국 달러하고 한국 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의 뭐 잠바부의 달러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볼리바 같은 실은 화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화폐듯이 가상화폐도 옥석이 명확하게 가려질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많은 부분은 옥보다는 석이 될 거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블록체인 기술도 이게 가상화폐마다 다 다른가 보죠? 네, 다 다르다는 거죠. 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실은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같이 파생된 이제 가상화폐들은 자기네만의 또 그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호환되지 않죠. 이름만 그냥 비트코인의 이름을 따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외웠다고 얘기하지만 역시 많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점차 가상화폐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걸 방송으로 하는 팟캐스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별의별 가상화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좀 이따 또 이제 페트로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있죠. 외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팟캐스터들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죠. 짐 리카드로가 또 했던 얘기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5가지가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다 동일한 문제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의 제한이죠. 아까까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거래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라이트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를 훨씬 이제 빠르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기술을 그 짐 리카드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실은 프로그램 코딩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그 라이팅 기술을 좀 더 면밀히 보니 이 핵심 기술은 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잖아요. 그 지갑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라이트닝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 간의 거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 지갑과 다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교환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현재 비트코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갑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게 들리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중간 거래소를 가운데 두고 자기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그대로 놔두고요. 중간 거래소 두고 그 중간 거래소에서 속한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속도를 개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의 메인 블록체인 기술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탄생 이후와도 좀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앙에서 뭐 거래하는 게 없는 게
가상화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라이트닝 기술 자체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라이트닝 월렛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거래를 한 다음에 그 거래에서 이제 본인 돈을 빼낸 다음에 그걸 자기 다시 저 비트코인 지갑을 넣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되면 아무튼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이건 해킹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에 이제 피터 토드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하면서 이 기술이 이제 디도스 공격에도 취약하다고 경고를 했죠. 태생적으로 좀 있는 비트코인의 그 거래 속도의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금 H밀리카드 경제학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털렸잖아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들도 뭐 서버가 다운이 됐니 어쩌니 이러면서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문의는 1대1 피어투피어지만 실제 지금 거래하는 방식은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아직 정부의 정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지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가 이제 경제 브리핑에서 다룬 바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이제 소모되는 전력이 현재 이미 이제 아일랜드 국가 전체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아하. 이 추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수년 내에는 채굴을 위해 필요한 전력이 이제 일본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만큼 이제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 일본이 쓰는 전력이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일본 전세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아마 정부에서 채굴에 대한 규제를 하겠죠. 그렇겠네요. 이미 중국도 채굴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든 다른 가상화폐들의 채굴에 대한 문제가 그 전력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지속성이 이제 의문시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태양광 방송편에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 더 붐업으로 이룰 것이다. 왜냐?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반에 갈수록 더 전력 소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 태양광 사업주들이 해야 된다. 더 많이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심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노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된 거 아니냐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전력이 필요한 거죠. 아마 태양광 그 발전기를 여러 층으로 쌓아놓고 태양도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인공 태양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채굴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하. 굉장히 실은 많은 분들이 실은 간과한 사실인데 부분도 실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지적한 건 뭡니까?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정부 규제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다는 점인데, 그게 장점이었죠 원래는요. 비트코인의 그 매력이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에 이제 자기 정보를 다 주고 이제 돈을 지불했다고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실은 그 100% 신뢰가 가지 않는 게 거래소에서 받은 비트코인이 과연 믿을만할지 여부예요. 많은 부분 실은 대부분의 그 거래소들은 실은 지갑을 주죠. 지갑을 주기 때문에 자기만의 링크도 있고 하지만 발행한 지갑이 진짜라는 보증은 실은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개발자나 전문가들은 바로 그걸 검증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만약에 모든 국민들한테 한다고 했을 때는 검증할 방법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거래소에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사달라고 했었을 때 그 거래소가 돈만 받고 실제는 안 사고 가짜 지갑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다 채워넣었다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가상화폐들 중에서 그런 가상화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그건 심지어 개인이 직접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난수를 넣어서요. 그 다음에 난수 넣어서 자기 지갑을 만든 다음에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눌러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 그건 단점이지만. 금이나 은을 사도 이 품질 보증서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품질 보증서는 주지만 그게 이제 주나요? 어드레스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믿을 수 있는지는 이제 그렇죠. 이게 진짜 비트코인인지 얘네가 가짜로 진짜인 것처럼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알려진 고래들이 이제 있죠.
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상화폐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예. 1000명 정도의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40%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부 규제 없는 상태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유자 간에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 1000개를 보유한 A 사람과 이제 5000개 보유하는 B의 사람이 서로 10개씩 계속 서로 주고 사고 파고 하는 거죠. 점점 가격 올리면서요. 그거를 이제 테이프 위에다 페인트 칠한다고 미국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부동산 자전거래 하듯이 가격 띄우는 거군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은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그 규제 방법은 없어요.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래도요. 막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정부가 눈을 그렇게 하고 있어도 막기 힘든 상황이지만 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지금 저희가 폭등과 폭락을 계속 보고 있는 거가 그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그때 얘기하셨던 상어 이빨. 고래들은 본인들이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되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리카드 경제학자는 이 방법은 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어쨌든 적게 가진 사람보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지적한 건 뭡니까? 그다음 이제 실생활에서의 사용 편리성이에요. 이분 정말 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수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과연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게 과연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보다 과연 더 편리할 것인가? 묻죠. 근데 저희 중에서도 비트코인 쓰는 게 더 편리할까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편리할까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왜냐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쓰기가 아직 힘든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연 때도 이제 온 청중들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봤을 때 누구도 비트코인 쓰기도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성이나 편리성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지적하셨나요? 이제 탄력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모든 지폐는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일반 중앙에서 발행하는 화폐가는 지금 너무 많이 발행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 지금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2100만 개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순간 2100만 개를 모두 발행한 이후의 상황에서는 과연 이 기반의 경제가 운영될 수 있을지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화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채권, 대출, 다양한 금융시장, 파생시장들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거두는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역시 그래서 가장 좋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금은 매년 채굴하는 양이 이제 전 세계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채굴한다고 해요. 그래서 금이 그래서 훨씬 안전하다. 그렇게 또 표현했죠. 실제 가치를 비트코인의 가치를 $200를 넘기 힘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200요? 네. 지금보다도 50분의 1이죠.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로 범죄나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이제 화폐를 전락하게 될 거라는 굉장히 용감한 발언을 했죠, 실은. 한쪽은 100만 불, 한쪽은 $200, 두 개의 의견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상한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둘 다 신뢰가 안 가. 근데 비트코인은 시작은 실은 0에서 시작했고 불과 $200 넘어선 게 몇 년 안 됐죠. 이제 어디로 갈지는 역시 많이 알려질 뿐.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보통 올해 프로야구 누가 1위 할까? 그러면 한 팀에 몰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야구로 치면은 KT와 하나가 우승하겠다. 이런 쪽에 서로 걸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승하는데 거의 120경기죠. 126경기 중에 한 100승 20패 정도로 우승한다는 거죠. KT 하나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욕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런 예를 들어요. 근데 가능하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베네수엘라가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이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국가 최초로 이제 페트로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전해졌죠. 이게 이제 국가로서는 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유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예요. 이름도 그러니까 페트로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나와서 많은 가상화폐 응원자들이나 큰 관심을 보였죠.
예. 이 원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네. 무슨 의미인가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금 페트롤 가격을 60달러로 고정을 했거든요. 네. 예. 그거를 1억 개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게 약 6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정도 될 거예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약 3억 배럴 정도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예. 이제 본인의 원유 가격 원가에 기반해서 약 6조, 7조 정도는 본인 이 원유로 이제 그 원유에 기반한다는 거죠. 금처럼요. 그러면 퇴환을 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근데 퇴환에 대한 의미는 없었어을 그러니까 퇴환하려면 이 페트롤을 주면 그만큼 양의 원유를 네. 줘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아직 백서에 없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유에 기반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한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내가 곳간에 이렇게 쌀 많이 쌓아놨으니까 나 믿고 내가 파는 거 사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겁니다. 네. 네, 그게 맞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지거나 석유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나 몰라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 명확치 않아요. 지금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로 볼리비아 가서 받아대든지, 근데 아직 그 부분도 백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상화폐가 지금 시장에 3개 정도 있어요. 아니 또 있어요? 미국의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US 달러 1대1로 이제 퇴환을 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중국의 디직스라는 회사는 이제 금하고 이제 퇴환 연동을 하죠. 예. 그래서 대신 디직스 같은 경우는 디직스 그 가상화폐를 가져가면 이제 금을 주는데 그 받으려면 스위스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있죠. 네. 아니 그거 받으려고 스위스까지 가야 돼요? 네, 그게 조건이라고 해요. 아이고 스위스 항공사에서 협찬했나?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실은 그 백킹한다고 하죠. 뒤에 기반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지금 100% 믿어야 될지 여부가 아직 좀 수상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진위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불거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한 달이 안 됐지만 벌써부터 이제 논란이 있죠. 페트롤된 가상화폐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60억 달러, 1억 개를 발행을 하고요. 1억 개 중에 이제 3,840만 개, 약 한 23억 달러 정도 규모는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죠. 이것도 예약 판매를 해요. 네, 요즘 ICO가 가상화폐 신규 발행하는 트렌드죠. 이 예약 판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CO를 해요. 이게 통신사에서 즐겨 써먹는 예판을 여기서도 하는군요. 네, 애플의 전략이 여기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예약 판매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예약 판매를 했고 아직 하고 있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마두로 대통령 이미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약 판매 시작한 24시간 내에 이미 약 7억 3천만 달러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해요. 3분의 1 이상을요. 네, 언론에 밝혔죠. 자기가 산 거 아니에요? 역시 그것도 이제 좀 더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허술해요. 허술한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 갤럭시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판은 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어쨌든 예판을 하고 그 3월 19일 이후에 3월 20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ICO를 하는 거죠. ICO를 해서 약 400만 개의 ICO를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1,760만 개는 일반인들한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페트롤 달러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AKG 헤드폰 같은 사은품 없었어요? 사은품이 있죠, 물론. 있어요? 어떤 사은품이 있어요? 페트롤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국가 각종 세금을 페트롤 달러로 낼 수가 있어요. 소득세나 관리비나 기부나 이거를 이제 페트롤 달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은품이 아닌데요. 세금 내라는 얘기죠. 볼리바로 이제 줘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페트롤 달러로 낼 수 있고 대신 장려책이 있죠.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페트롤을 쓰면. 그게 사은품이군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35% 정도라고 하는데 페트롤을 쓰면 25%, 그러니까 30% 미만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큰 장려책이긴 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2월 20일 이후에 지금 약 보름 지났는데 이제 이미 이제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페트롤 가상화폐를 쓰는 플랫폼이에요.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백서가 있는데 초창기 백서에는 이제 페트롤을 원래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이제 ERC20 토큰을 주 플랫폼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넴이라는 플랫폼으로 변경을 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더리움만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쓴 ERC 토큰을 쓰면 나중에 그거를 이제 페트롤 가상화폐로 변환을 하는 구조인데 넴 플랫폼은 이제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이 된 게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얘기는 기술이 아니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을 시작 안 했다는 얘기겠죠? 네. 개발을 안 해놓고 일단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판의 장점 아닐까요? 아하. 예판은 생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이제 하루 아침에 갑자기 플랫폼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 마두로 대통령이 의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램 재단에 있는 관계자들과 만난 사진을 자기의 그 트위터에 투척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바로 이제 램 재단에서는 실은 본인들이 아니고 베네수엘라와 만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그럼 거기 나온 사람들은 가짜란 얘기예요? 램 그 재단 관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이렇게 네. 사진 가지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뜬금없이 예. 이제 에어로 트레이딩이죠. 예. 그 회사를 이제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호평하면서 아마 이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예. 전문가들을 찾아보니 온라인에서 이 회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블록체인은 유명한 회사지만 웹사이트도 없고 냄새도 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지적했듯이 실제로 이제 페트로 가상화폐가 원유와 연동돼서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3억 배럴에 달하는 이제 원유 보유하고 이제 연동된다고 약속했지만 원유를 교환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기록되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페트로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동일한 금액의 원유를 요청했을 때 이제 거부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 약속은 못 믿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나간 다음에는 더더욱 후임 대통령은 반대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내가 사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문서에 없다면서요. 사실 있어도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없는데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대체 문서에 있는 거는 세 번째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과 소득세를 지불하시는 부분인데 이 페트롤을 사용하면 10% 이상 그 수확식이 있어요. 그 수확식에 대비해서 이제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추가 할인도 가능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약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뭐 대략 10% 이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나오죠. 만약 이렇게 되면 실은 정부 재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베네수엘라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 요거 이용해가지고 세금 감면은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세금 특성상 세금은 소득 상위 뭐 10% 20%에서 많은 세금이 거치는데 이렇게 장려책을 쓰게 되면은 그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제 경제가 더욱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려책이 과연 얼마나 갈지는 또 역시 두고 봐야 될 내용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예약 판매 내용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되게 좀 냄새 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 20일 예약 판매 시작한 후 24시간 만에 약 전체 발행량의 30%약 7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페트로가 판매됐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물론 이제 램 블록체인상을 보면 이제 3,840만 개의 이제 페트로.점 프리세일이라는 항목이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거래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할 뿐 그걸 누가 가져왔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마두로 대통령이 주장한 예약 판매는 지금 허구가 아닌가라는 게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겠네요. 아 그러면 이 마두로 대통령이 왜 이게 트럼프처럼 코미디언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먹튀 아닐까요? 결국 이 돈을 받으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여생을 해외 망명해가지고 뭐 그럴 분은 아니시겠죠. 이 돈을 자기가 먹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갑 발행,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 발행하는 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인식들이 없는 상태일 텐데 전문가들한테 그렇진 않겠죠.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국민들한테 아마 가짜 뭐 월렛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우리도 전두환 때 그랬어요. 평화의 댐 짓는다고. 그게 약간 디지털 버전인 거죠. 엄청 삥 뜯었거든요. 평화의 댐의 디지털 버전. 이야하.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 가상화폐라고 해서 정말 믿어서는 아직은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테더 관련돼 가지고 국내 언론들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더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테더를 발행하는 스피넥스라는 회사가 그동안 22억 달러어치 테더를 발행했는데 그러면 그 미국 달러로 22억 2조 5천억이 넘거든요. 그만큼의 금액을 본인 은행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은행 일단 감사했던 업체는 그만뒀고요. 지난달부로 감사를 하든 어쨌든 본인들의 은행 잔고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움직임이 없는 거죠. 벌써 들고 튄 거예요? 아직 튀진 않아요. 지금 거래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금액을 과연 은행에 있을지 여부는 그게 지금 또 하나의 뇌관이긴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왜냐면 이게 작년 10월 기점으로 테더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알트코인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냐면 많은 거래소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돈을 내지 않고 테더로 거래를 하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테더를 사는 거죠, 사람들이. 예예. 근데 이제 테더가 실제로 미국 1달러와 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저도 얼마 전에 네. 그 잔고 증명서 네. 이게 좀 필요해서 네. 네. 때려갔더니 네. 은행 직원분이 네. 그 금액 부분에 네. 테이프를 아주 꼼꼼하게 붙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네. 뭐 수정하면 혼난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웃긴 게 잔액 증명서와는 별개로 네. 증명서는 증명서대로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제출을 하면 네. 그 뒤로는 그 돈을 빼도 네.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증명서에서만 그 네. 금액이 존재할 뿐이지 네. 실제로는 그 돈이 있든 말든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더 같은 경우도 실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았으면 문제 안 됐을 텐데 지금 한 번 부분 감사만 받고 작년 여름에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감사를 좀 못 받고 안 받았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네요. 들고 벌써 튀고 있군요. 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더를 더 많이 발행할 수는 있겠죠. 한 번에 튀면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네. 마지막 날에 야반 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테더 발행량이 급격히 감소한 다음부터 실은 전체적인 알트코인 가격들이 다 하락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CNBC에서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가장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이렇게 예. 이제 나왔어요. 그 지도와 함께 실제로 하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전력 비용도 나왔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빠질 수 없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기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나쁜 나라일까요? 그러게요. 네. 좋은 나라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일단 나쁜 국가부터 말씀드리면 예. 일단 3위는 바레인이라고 해요. 바레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약 16,773달러가 소요된다고 해요. 왜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바레인은 석유 나는 나라 아니에요? 아마 전기가 안 나서 그런가 본데요. 석유만 나고. 네. 아니, 전기료를 높게 책정했든지요. 비트코인 가격이 17,000달러가 아니면 실은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요. 2위는 어딥니까? 2위는 니우에라는 이제 오세아니아 근방에 위치한 국가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요. 처음 들어가는 국가인데 뭐 섬나라인 것 같은데요? 네, 인구는 한 1,400명도 안 되고요. 예. 면적이 260평방킬로미터. 굉장히 작은 섬이죠. 왜 이곳에서 채굴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 통계를 낸 것도 신기하네요. 네. 이곳 같은 경우도 약 1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전력 비용이 약 17,566달러. 아이고. 더 높죠. 여기선 채굴하는 건 바보짓이네요. 뭐 비트코인 2만 불이 넘으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네. 안 좋은 나라 1위가 한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게요. 예, 대망 그런- 1위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네요. 네. 아 진짜로요? 네. 1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소요되는 전력이 그냥 1위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인데 예. 무려 26,170달러. 네. 근데 저는 이 통계가 네. 좀 CNBC 쪽에서 뭔가를 잘못 알지 않았나. 네.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네. 가정용 전기여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근데 네. 대부분 네. 국내에서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네. 조직 네. 이런 데서는 산업용 전기를 쓰거든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정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 아이 그렇기는 하지만 네. 아니 가정용 전기라고 치더라도 지금 3인 국가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력이 원래 전기값이 비싸니까. 와, 이걸로도 또 증명이 되는군요. 네, 압도적인 일이죠. 예. 네. 좋은 국가가 어딘지 이것도 좀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친화 국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 이민 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3위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1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력이 약 1,788달러. 아이고. 네, 굉장히 적죠.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2위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예. 아시죠? 중남미. 예. 네.
이 국가 같은 경우는 1비트코인 채굴당 약 1190달러. 이익률이 좋죠. 역시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저 페트로 가상화폐의 주인공인 이제 베네수엘라. 아, 그렇죠. 그래요?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마 엄청난 그 점기 그 보조금을 준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1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소요된 전력이 불과 531달러. 왜 페트로 달러를 가상화폐를 만들었는지 그 실제로 80만 명 이상 지금 페트로 가상화폐를 채굴하겠다고 뭐 사용자 등록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것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정도 전력 비용이면은 채굴할 만하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1, 2, 3위 국가 네. 그닥 이민 가고 싶진 않은데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가서 뭐 하지? 그러니까. 채굴하셔야죠. 네. 오늘도 이혁준 대표님으로부터 해외 팟캐스터들이 전하는 가상화폐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재밌네요. 특히나 마지막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채굴의 가장 어려운 국가다. 2만 부 넘은 국가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높죠. 저 지난주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하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기가 미국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 친구 IT를 했던 친구가 지금은 ICO 자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만나서 이제 따로 이제 얘기하는데 가상화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아하. 이게 위험한 가상화폐도 있고 또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 암호화폐도 있고 대신 확률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지 않을 것 같고 이 친구가 놀란 거는 그게 컨퍼런스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방에서 오신 노인들 분들이 많은 거 완전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왔다고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버스 대절해서 오셨거든요. 이야. 그 다 5만 원씩 받았어요. 그게. 유료 컨퍼런스인데도. 유료 컨퍼런스였고요. 여기에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혹시 공부했죠. 태극기가 있었나요? 태극기는 없던데요.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로고만 보이고요. 그분들은 정말 그 취지로 오신 게 맞군요. 아무튼 그만큼 한국이 아직까지 가상화폐 쪽에서는 뜨거운 관심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그러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가끔씩 이제 언급하는 이제 짐 리카드라는 경제학자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펼쳤는데 이번 2월달 열렸던 캠브리지 하우스에서 주최한 VRIC 경제총회였나 봐요. 그쪽 강연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상당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이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걸 이제 주문하고 있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 가상화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상화폐에서 나오는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해를 해야만 이 기술이 성공하는지 할지 못할지 알 수 있다. 그런 의견부터 해서 가상화폐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용하는 화폐들의 가치가 모두 다르듯이 뭐 미국 달러하고 한국 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의 뭐 잠바브웨 달러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볼리바 같은 실은 화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화폐듯이 가상화폐도 옥석이 명확하게 가려질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많은 부분은 옥보다는 석이 될 거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블록체인 기술도 이게 가상화폐마다 다 다른가 보죠? 네, 다 다르다는 거죠. 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실은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같이 파생된 이제 가상화폐들은 자기네만의 또 그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호환되지 않죠. 이름만 그냥 비트코인의 이름을 따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메웠다고 얘기하지만 역시 많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점차 이제 가상화폐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걸 방송으로 하는 팟캐스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별의별 가상화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네. 아마 좀 이따 또 이제 페트로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있죠. 아,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외신에 다룰 많이 텐데,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팟캐스터들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죠. 짐 리카드로가 네. 또 네. 했던 얘기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5가지가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다 동일한 문제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의 제한이죠. 아까까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거래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라이트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를 훨씬 이제 빠르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기술 그래요? 심지어 저희가 광고를 히딩크 기사 나온 옆에다 광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사요. 전혀. 그래서 아하. 그때 뼈저리 느꼈습니다. 예. 예. 절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는 마케팅을 안 하는 게 좋구나. 이번 월드컵 때는 차라리 해외여행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겠는데요. 아, 네. 그리고 날씨 탓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있죠. 네. 면세점 이런 데 가려면 네. 날이 조금 덜 추워야 네. 갈 것 같은데 네. 이번 겨울 유독 추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추웠죠. 예. 그래도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소매 매출 감소 원인을 날씨로 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요. 네. 더우면 더워서 쇼핑 안 하고 예. 추우면 추워서 쇼핑 안 한다고 해서 예. 일반 소매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아하. 네, 발표한 적이 많았죠. 예. 미국 본사 사겠다는 꿈이 네.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어쩌죠? 한 1, 2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봄이 삼월부터는- 시작됐으니까. 네, 이제 신학기도 시작됐고 예. 3월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아하. 한 1, 2년 더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혁준 대표님의 가상화폐 이야기 네.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한 달 그러니까요. 됐고요. 예, 그 한 달 동안에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 좋지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가상화폐 시총이 약 4,500억 달러, 한 달 전에 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뭐 11,500달러 선에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가상화폐들은 실은 더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35% 미만이었는데 한 달 지난 지금은 이제 40%를 넘어섰어요. 오이? 예.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 다른 가상화폐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예. 비트코인이 그나마 이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뒤에 이제 더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가상화폐들에 대해서 대한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 나눌 텐데 예. 그래도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가상화폐의 시초잖아요. 예. 그 가장 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덜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상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제 예상을 클리파이라는 이제 웹봇 전문가를 통해서 예. 실은 올 2월 정도면 13,000불, 정확하게는 13,888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이제 했었는데 888이었나요? 네. 아하. 그게 실은 실패를 했죠. 틀린 것도 나왔고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유튜브나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요. 근데 실제로 2월 말 이제 종가가 이제 1,500달러였죠. 어허. 그러니까 한 15% 정도, 한 20% 정도는 이제 못 미친 거죠. 클리프하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되게 화가 났을 텐데 네. 클리프하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아직 지금 공식적인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아직 없어요. 아마 잠적한 거 아니에요? 잠적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아하. 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의견을 낼지. 네. 왠지 클리프 행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보니까요 네. 가상화폐 거래량도 네. 엄청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 금액 모두 현격하게 감소를 했죠. 원래는 이제 올 2월경부터 신규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죠. 역시 클리파이 예상으로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작년까지보다 2-3% 정도밖에 안 됐지만 10% 이상 이제 진입하게 되면 상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최근 거래 금액을 보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죠. 특히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거래액이죠. 예, 이제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이제 올해 1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17,000달러였고 예. 24시간 동안 거래액이 약 23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였죠.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이때 아마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근데 2달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1,500달러로 약 35% 정도 하락했지만 예. 거래액이 불과 이제 6억 1천만 달러, 예. 한 6,700억 정도로 이제 한 7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거래 금액이요. 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18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에 하루에 이제 예. 처리된 거래가 약 5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 49만 건, 예. 3월 6일 기준으로 이제 20만 건, 거의 60% 정도 하락을 했죠. 예, 이렇게 거래량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락장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피로도가, 그러니까 하락폭이 컸죠. 거래액 자체가. 비트코인 비슷한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이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예. 가상화폐인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특히 어허. 이더리움도 이제 1월 21일 종가 이제 1,283달러 이때 24시간 거래량이 약 9억 3천만 달러, 한 1조 정도 됐죠. 예. 지금 2달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금 거래 금액은 약 886달러로 한 3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예. 거래액은 역시 이제 1억 8천만 달러, 약 2천억 정도로 최고점에 비해서 이제 무려 80% 정도 거래 금액이 감소를 한 거죠. 이더리움이 더 아작났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구간이 명관이고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다 하락폭이 역시 비트코인보다 더 높았죠. 해외 팟캐스터들도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좋은 장이 갖고 이제 계속 하락장 아니면 약세장이 지금 계속 지금 3월 한 달 동안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옹호했던 분들도 약간 비관적으로 돌아온 분도 있고, 그동안에 비관론을 펼쳤지만 이제 워낙 기세가 높았기 때문에 눌려 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자신감 있게 이제 본인의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네. 이제 바닥을 쳤다. 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이러면서 또 긍정론을 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아직 여전히 많죠. 네. 뭐 아직까지 100만 불 고소하시는 네, 맥카피 회장님도 계시고요. 아, 네, 그래요? 네, 100만 불을 찍으면은 본인의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메가피면 보안업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아마 제가 이게 투자회사 사장인 것 같아요. 어떤 험한 말을 하셨길래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삐 처리를 하시는 거죠? 어떤 얘기들이 해외 팟캐스터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빌 게이츠, 과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셨던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월 27일에 열렸던 AMA Ask Me Anything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가 봐요. 어허. 거기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의견을 여쭤보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을 살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워드나 이런 것도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실은 작년 말 기점으로 다시 판매를 중단했고요. 아하.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도입이 굉장히 빨랐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특히 이제 범죄에 악용된다는 부분이 이제 좀 부각하면서 정부가 또 개입하기도 힘들 뿐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좀 반대 의견을 이제 표명했죠. 특히 이제 가상화폐 기술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상당히 섬뜩한 표현까지 했죠. 아니 가상화폐 기술이랑 죽음이랑 뭔 관련이 있대요? 아마 이제 이걸로 이 투자에서 손실 낸 투자자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게 아닌가. 국내에도 몇 건이 있었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하락폭이 뭐 20%가 아니고 50%, 60%, 70%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터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렇죠. 거의 한 달 됐죠. 예. 네.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제 개인사가 좀 있다 보니까 3월 돼서야 찾아뵙게 됐네요. 회사 일도 좀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면세점과 이제 교보문고든 이제 새로운 채널에 이제 판매되다 보니까 신경 쓰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개인사도 있다 보니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예. 저희 같이 IT 업체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네. 판매에는 좀 도움되지 않나요?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외국 관광객들이 안 왔고요. 그래요? 네, 또 오히려 이제 설날 연휴가 이제 껴 있으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만 다니지 않았나. 네.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좀 많이 왔는데 중국 관광객은 좀 안 왔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관광이 많이 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면세 매출을 이제 많이 차지하는 따이공이라고 하죠. 따이공요? 예, 그 물건을 사서 이제 중국으로 가져가서 되파는 보따리상. 네, 그분들이 다 쉬느라. 그래요? 네, 실은 그분들이 면세점 매출의 많은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 안 온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보러 오신 분들도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평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면세점으로 서울로 오기보다는 그죠? 네. 또 원래는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회사들이 신년 맞이 선물 같은 거 많이 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들 올림픽 티켓을 사셨는지 네, 그쪽에 대한 지출도 기업들이 많이 이제 못했죠. IT 쪽으로요. 타거스 가방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방을 안 사고 그 돈을 모아서 다 올림픽 티켓을 사신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지난번에 김옥수 대표님도 얘기하시던데 네. 곧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이네요. 그리고 육사 지방 선거도 있고요. 네. 선거는 그래도 하루만 하니까 좀 낫지만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2주씩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죠. 네, 저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가 가장 심했죠. 그때 제가 PD 회사에 있었는데 월드컵 열기 때문에 이제 PD를 아무도 안 사는. 그래.